전세 살아라. 월세 살아라. 지금은? 예. 그리고 한번 2, 3년 한번 기다려보자. 네.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 좀 하락을 가속화시킨 요인은 교수님 뭐라 보시고, 또 내년에 또 위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올해는 금리인데요. 네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금리, 은행 금리도 지금 거의 정점이다. 예, 금리는 내년에 떨어진다. 예, 그런데 내년에는 금리보다는 자산가액을 결정하는 거는 경기다. 네. 예, 아마 내년 1분기 중후반 가면요. 그 언론에서 아래 공포라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 네, 요즘 나오더라고요. 예, 리세션. 예,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뒤에 공포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뒤에 공부는 뭔가요? 디플레이션, 디프레션. 네. 그러니까 리세션보다 더 심각한 게 네네. 디프레션이거든요. 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 집값을 결정하는 거는 금리보다는 경기다. 사실 이제 경기가 좋아야지 우리가 일자리 들어가죠. 임금도 오르고 일하고 원리금 상환할 수 있고 또 집을 살 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내년 경제 전망치를 보더라도 올해는 고용이 한 80만 명 정도 늘어날 거로 그렇게 추정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내년은 올해 80만 명인데 네. 내년은 8만 명 안팎 전망하고 있어요. 고용이 안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거의 정체 상태라는 거죠. 우리나라 고용이가 그래도 80만 명 늘어나는 거는요. 올해도 3, 40대는 거의 안 늘어납니다. 근데 늘어나는 게 50대 후반 60대예요. 왜 이렇게 고용이 늘어나냐면은 우리 정부가 그 어르신들 뭐 가벼운 일 하시라고 하시면서 돈을 얼마씩 드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해도 고용이 한 80만 명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도 어르신들한테는 돈을 드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내년 고용이 8만, 1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어르신들 빼면 다른 쪽에서는 고용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 예, 예, 예. 고용이 안 되면은 네. 우리가 돈을 월급을 못 받으니까 네. 집을 살 여력도 없고 원리금 상환할 여력도 줄어드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인 분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살면서 저도 저 전세를 좀 오래 살아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집값이 오르면은 정말 여자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집사람이 제가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랐을 때 집을 샀어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뭐 4년 전에 그래도 아주 올랐을 때는 아닌데요. 네. 집은 하나 있어야 되죠. 집값 떨어진다고 어떤 방송에 나왔더니 어떤 그 진행자분이 그러다 집값 올라버리면은 당신 그 제자들이 스승의 카네이션도 안 가져온다. 아, 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뭐 집은 하나는 있어야 되고요. 네. 자기가 원리금 상환 능력, 뭐 집 살 능력만 있으면은 네. 언제든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많이 들리는 거 중에 하나가 지금 지난 상승장이 좀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실거주는 타이밍 너무 재지 마라. 언제든지 실거주 사도 괜찮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하락장이 되니까 이게 아닌 거더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지금 하락장에 집을 사는 그럼 실거주라고 그분들이 과연 정말 행복하겠느냐. 예. 그 주거비용과 이것들 그분들 언제쯤 본인의 원점에 오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 저도 뭐 요새 이제 뭐 제자들이 직장 들어가지고 네. 줄에 서주고 결혼한다고 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집을 물어봐요. 그래서 우선은 전세 살아라. 월세 살아라. 지금은? 예. 그리고 한번 2, 3년 한번 기다려보자. 네. 예.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다. 네. 뭐 이런 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이 집값이 올라버리면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저 안 찾아오죠. 근데 제가 보는 이 경제 변수로 따지면요. 네. 그 집값이라는 게 추세가 있거든요. 네. 그 추세가 오르는 추세면은 이거는 정부 정책으로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24번인가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 계속 올랐어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규제 안 하고 규제 안하폭을 확대하거든요. 네. 저는 이번 정부 최소한 3년은 눈 뜨면 규제 안 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규제 안 하겠지만 이미 집값의 하락을 추세는 잡기는 못 힘들다. 바꾼다는. 예. 근데 아마 나중에 근데 이게 또 누적이 되면 이게 다시 집값 상승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서서히 이제 사는 사람이 생기겠죠. 예. 그럼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선택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그 전세와 월세 중에서는 교수님 지금은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아니면 좀 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월세가 나을까요? 저는 월세가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월세 내시고요. 네. 지금 저 은행 금리 5% 차라리 거기다 맡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자를 받고 여기서 예. 월세를 내면서 집값 이제 바닥을 좀 기다리는. 예,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사시든지. 예. 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주택자분들은 예. 아, 1주택자는 그냥 집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사는 곳이니까요. 네. 예. 근데 1주택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니면 2주택자분들 이분들도 이 고점의 집을 투자 가치로 보시면 언젠간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은 그러면 언제 좀 이게 고점이고 하락이 시작된다고 눈치채면서 팔아야 될까요? 예, 고점 신호는 네. 뭐, 영끌 같은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아, 뉴스에도 나오기 예, 시작하고.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중간쯤이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는 처음에 경기가 좋으니까 올리는데요. 금리 올리면 중간쯤 가면은 이제 시차를 두고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바닥 시점은 너무나 좀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올 때, 제가 2009년, 11년에 뭐 여의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요. 예, 그때 심각하게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그 아파트 가격이 전세값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역전세. 역전세. 지금 주변 도시에 역전세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핵심 지역에 나올 때가 예, 그때가 바닥이 아닌가. 근데 그거는 아직 멀었거든요. 지금 주변에서만 역전세 나오지.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예, 그러니까 서울 핵심 지역에서 역전세라는 단어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집을 사신다면요. 그럼 그렇게 바닥을 찍었을 때는 좀 부동산에서 어떤 걸 좀 사는 게 좋을까요? 뭐 평수도 있고 지역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아파트 꼬마 빌딩 뭐 이런 쪽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첫째, 둘째, 셋째 2층이니까요. 입지. 그냥 핵심 지역으로 사야 되죠. 비싸기는 비쌀 테지만 네. 핵심 지역. 네, 그런데 저나 제 집사람도 사람 많이 몰리는 걸 싫어하고요. 그냥 계속 저 조용한 주변 도시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뭐 제 또래도 계속 핵심 지역으로 파고 들어간 사람은 지금 돈이 많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저같이 공기 좋다고 뭐 강화도에나 집을 짓거나 그다음에 지금도 저 서울도에서 대신 행복하셨잖아요. 예, 그 행복은 했죠. 서울 주변 집 고를 때도 그냥 주변에 그 산책로가 있고 그 핵심이 아니라 그런 주변 환경, 자연 환경을 보고 그 집을 사다 보니까 집값이 별로 안 오르죠. 그런 거 보면 주거와 투자를 어느 정도 약간은 구분할 필요, 2주택 정도까지는 뭐 예, 그렇죠. 필요한 걸까요? 투자 목적이라면 무조건 핵심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분들이 청약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청약은 요즘엔 청약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둔촌주공 청약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았나요? 예, 지금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뭐 전국 보니까 10,000가구가 넘었고요. 47,000가구나 되더라고요, 전국이. 뭐 서울도 지금 1,000가구 근접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뭐 미분양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 번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아파트 청약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2, 3년 후에 보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건축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집을 싸게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질 수는 없다 그러는데 요새 또 로버트 실러 교수를 제가 또 계속 또 보고 있는데 기술 발전으로 그 집 짓는 소재도 앞으로 더 싸게 많이 다른 소재들이 개발될 것이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리고 앞으로 집 짓는데도 로봇이 할 것이다. 기계가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번에 어떤 거 신문 보니까 중국에서는 4일 만에 집을 10채 지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조립식 주택. 우리가 3차원 프린터라고 그러죠. 그걸 앞으로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집도 찍어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집을 짓는 비용도 로버트 실러 교수가 낮아질 것이다. 물론 그분은 뭐 상당히 그 주택가게에서 장기적으로 비관적인 견해를 많이 유지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집 짓는 비용을 낮출 것인가. 근데 로봇이든 이제 다른 기술이든 3D든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아파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접목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아파트 왜냐면 굉장히 높으니까. 아파트는 뭐 규격이 조금 더 단일화되어가지고 오히려 높지는 하더라도 더 쉬울 것 같은데 일반 개인집 지으려면은 다양한 수요에 따라 가지고 뭐 해달라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규격화가 안 될 테니까. 예. 근데 아파트는 규격화돼 있으니까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제가 그쪽으로는 뭐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요새 실로 교수 책을 읽어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하락장에서 경매가 또 예전부터 뭐 빛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하락장이 너무 가파르니까 경매가 결국엔 싸게 사는 건데 싸게 사는 것보다 또 더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경매는 괜찮다고 보시는지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하락 국면 초기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 경매 받았더라도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물론 얼마나 싸게 받느냐. 뭐 계속 그 요새 네. 자칫 그 낙찰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받았다고 그래도 아주 싸게 안 받았으면은 뭐 더 싸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뭐 경매나 여기 방송 잘 나오시는 그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이코노미스트 전문가요. 네. 예, 최근에 아주 급매물이 나왔다고 서울 핵심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고요. 아, 누군지 압니다. 여기 자기 집도 요새 안 팔리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급매물로 내놓고. 아, 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급매물로 내놓으면은 1가구 2주택 때 언제 판다고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대요. 그 집을 언제까지 팔겠다 그런 서약서만 써주면. 네. 그래서 뭐 핵심지로 이번에 뭐 이동을 하던데 네. 뭐 그렇게 급매물 나오면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물이 나오면은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엄청 싸게 사셨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야기 하시던가요? 아, 이제 방송에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사석에서. 자, 그럼 지금 특히 조심해야 되는 주택이랑 위기 관리하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뭐 깡통 전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전세 사기꾼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역전세가 앞으로도 심화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게 서울 핵심 지역까지도 갈 수 있다. 예, 그때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1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락 국면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전세 하시더라도 정부가 뭐 보증제도 네. 이런 걸 철저히 지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이나 뭐 예. 전입신고 이런 것들 예, 확실하게 예, 하고 예. 가급적 지금 이제 들어가실 분들은 전세보다는 지금 월세. 좀 월세 나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한국 분들이 싫어하시잖아요. 예, 저도 싫어하시죠. 월세살이 이제 뭐 계속 오랫동안 해봤었는데 뭔가 큰 돈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니까. 예,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세 사시고 그 돈 은행 5% 이자 그게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5% 수익률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가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5.8%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아주 저점에 들어가가지고 그의 고점에서 잘 팔아야지 5.8%인데 은행 5% 금리면 굉장히 높은 금리죠. 한국 주식에서는 정말 돈 벌기 쉽지 않네요. 미국 주식 뭐 S&P 500이나 이런 거는 거의 한 9에서 10% 되지 않나요, 연평균이? 장기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예, 그런데 미국 주가도 10년간 정체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고요. 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년간은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9%입니다. 10년 동안 정체되거나 좀 떨어졌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저는 미국 주식은 지금 하지 마십시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 미국 주식이 덜 매력적인 건가요? 그렇죠. 예,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제가 주가 가대평가됐다는 거는 네. 법비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미국 그 주식 시가총액이 명목 GDP에 비해서 얼마인가 2021년 4분기에 334%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올 3분기 보니까 235%로 거의 100%포인트가량 떨어졌어요. 근데 지난 20년 평균이 186%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21년 4분기 54%까지 갔어요. 네. 54%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47, 네.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한 47%. 근데 54%까지 갔거든요. 그만큼 미국 주가 많이 올랐고 미국 사람들이 주식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 3분기 보니까 50%로 많이 떨어졌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고 2009년까지 미국 주가가 거의 제자리를 했는데요. 네. 저는 그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좀 부동산 넘어와서 아파트는 어쨌든 지금 모두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피스텔이라든가 지산이라든가 꼬마 빌딩은 제가 듣기로 뭐 그렇게 엄청 급락했다라는 얘기를 아직까지는 별로 못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피스텔, 지산, 꼬마 빌딩은 사실 대출이 굉장히 높으니까 대출 이자 지금 부담이 굉장히 이제 극심하면 좀 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은? 그거는 현재까지는 많이 안 떨어졌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는 경기가 괜찮으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내년 경기는 완전히 침체라는 겁니다. 네.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피스텔도 어려워졌고, 뭐 특히 꼬마 빌딩, 네. 이것들은 누군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임대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2009년, 2010년, 뭐 그때 그 부동산 가격, 오피스 가격 그런 게 많이 떨어질 때요. 저 어떤 어르신들이 뭐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사치인데요. 그 꼬마 빌딩 사가지고 임대 받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임대를 안 주죠. 그래서 가서 전직 뭐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임대인한테 가가지고 돈 내라고 협박도 못 하죠. 그래서 이 관리회사한테 맡겨놨는데요. 네. 그 비용 들어야겠죠.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은행 이자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 내후년이 다시 그런 사이클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도 굉장히 내년에 안 좋아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